무슨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주강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지난번 룰러 영상에서 제일 많이 달린 댓글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젠지 팬이세요? 네, 저 이 댓글 받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젠지 팬님이 틀림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골드 원 자크 장인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지만요. 저 정말 중립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웃고 넘어가려다가 댓글에서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든 영상이에요. 질문해 주신 분들, 반박 달아주신 분들, 심지어 저한테 법으로 기싸움 걸어주신 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셨거나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30초만 요약하겠습니다. 젠지 룰러 박재혁 선수에게 조세 심판원 결정문이 하나 떴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아버지 명의로 주식 투자, 증여세 부과한 거. 둘째, 아버지를 매니저로 등록해서 인건비 처리한 거, 필요 경비로 불인정되었죠. 결론은 형사처벌은 없었고 행정적 추징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룰러 선수는 가산세까지 전액 납부 완료하였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편. 오늘은 댓글에서 폭발한 쟁점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달린 댓글 유형 첫 번째입니다. 3년 동안 한 건데 어떻게 실수냐는 거죠. 이 댓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 자체는 맞아요. 반복되면 고의성 추징이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 뭘 뜻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룰러가 3년 동안 매년 국세청 경고받으면서도 계속했다고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역이 2023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들춰진 거예요. 매년 실시간으로 경고를 받고 에이 뭐 어때 하면서 버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세무조사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실 겁니다. 한 번에 몇 년치 자료를 다 가져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지도 책임이라는 거죠. 그 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3년 동안 경고를 무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댓글 중에 정말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세 회피는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닌데 세법상 의도한 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죠. 이게 딱 룰러 케이스입니다. 조세 포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중 장부 작성, 수익 은닉, 가짜 증빙 만들기. 이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언론에서 탈세라고 쓰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조세포탈, 즉 형사범죄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탈세 관련 보도의 90% 이상은 조세 회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세청이 이건 형사사건이다 하고 검찰에 넘겨야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검찰 고발 없이 행정 추징으로 종결됐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이제 제일 날카로운 댓글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조세 심판원 결정문을 읽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2021년, 2022년 건이 문제가 돼서 부가처분 받은 이후인 202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 게 확인됐다. 이게 결정문에 나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법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2023년 시점에 2018년에서 2022년 건에 대한 부가처분이 있었고 룰러 측은 그 처분에 불복해서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내 방식이 틀렸다고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한 겁니다. 이게 고의성의 증거냐 아니면 법적 다툼 중의 행위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시점에서 같은 방식 유지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무지도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핵심은 이걸 형사 고의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일 많이 요청받은 내용입니다. LCK 규정 시효 문제입니다. 댓글에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LCK 2024년 스프링 규정집 70페이지에 시효가 36개월, 즉 3년으로 나와 있다. 행위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이면 시효가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이분 정말 규정집 직접 찾아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꽤 복잡한 쟁점이에요. 여러 변수가 있거든요. 첫째, 시효의 기산점 문제입니다. 행위 시점부터 3년이냐, 행위가 발각된 시점부터 3년이냐, 처분 확정 시점부터 3년이냐, 이게 규정에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 싸움이 됩니다. 둘째, 2023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연속성을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LCK 규정에는 조세법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적시해 놨어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연하면 본 규정에는 조세법 위반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범죄행위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일반 조항은 시효와 별개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효가 지났으니 무조건 징계 불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시효가 있으니 무조건 가능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LCK 위원회가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외부에서 확정적으로 징계 가능, 확정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모르거나 아니면 특정 결론을 원하는 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프리랜서, 스트리머, 유튜버, 프로게이머 분들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족 명의의 계좌나 주식 활용은 지금 당장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경고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매니저비,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 실제 업무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 업무일지, 이체기록 이게 없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수입이 연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를 반드시 붙이세요. 나는 그냥 게임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를 이번 사건이 보여줬잖아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구독자 10명짜리 채널도 수입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댓글 몇 개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변호사보다 법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지적을 해주세요. 다만 법령 조문이랑 판례를 근거로 가져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별풍선 게임 내기도 도박이냐는 질문 주신 분 이미 답글 달았는데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댓글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짜로요. 세금 문제, 스포츠 계약, 프리랜서 분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상담 전화 1533-7377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상 골드원 자크 장인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도와주십시오. 구독자 53명입니다. 감사합니다.